와우.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지금 라디오 연결해놨거든요. 호호. 썸네일 봤어요? 끊겨? 안 돼! 끊겨요? 지금도 끊겨요? 다시 들려요? 오케이. 제가 또 본격적으로 하려고 개인적으로 쓰던 마이크를 가져와가지고 연결해놨습니다. 지금 1300분이 들어왔네요.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여기는 FM 12.9 도이의 도란도란입니다. 저는 DJ 도리, 편하게 돌디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30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끝나기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이 도란도란과 함께 일주일을 잘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도이의 도란도란 시작합니다. 와, 짝짝짝짝짝. 네, 시작에 앞서서 왜 라디오 이름이 도희의 도란도란이 되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팬분들, 우리 로미분들한테 추천받은 이름이긴 합니다만 원래 제가 말을 할 때에도 좀 조곤조곤 말하는 편이라서 그냥 편하게 너무 막 거창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랑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라디오를 할 거면 그래 제대로 해야지 하는 야망에 여러분들의 사연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아니, 첫 라디오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도 되게 힘이 됐습니다. 사연 보내준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사연 읽기 전에 댓글 조금 읽어볼까요? 생각보다 본격적이라 아주 좋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살면서 다들 그렇겠지만 자기 목소리 막 녹음해놓고 말하는 거 나중에 들어보면 나 왜 저래? 막 내 목소리 왜 이래? 이렇잖아요. 저도 똑같았는데 이제 노래할 때랑 말할 때는 다르니까 노래할 때는 칭찬을 받아도 말할 때 나 목소리 완전 이상할 텐데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 팬분들이 제가 말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아, 그때부터 좀 좀 그렇구나 했습니다. 감사해요. 정규 편성인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스케줄이 비어 있다면
저는 월요일에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될 땐 항상 할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아마 월요일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게스트 계획 있나요? 아,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 한 명씩 불러야죠. 제가 멤버들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 할지, 사연 주제는 어떤 걸로 할지 다 생각해 놨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10시라서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 많이 계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재중 PD님도 게스트로 부르나요? 아,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PD님 오시면 무슨 얘기 해야 되나? 반갑습니다. 나중에 이제 히메즈 토미 언니랑 메이 언니 불러서 일본어로 진행하는 라디오도 해볼까 해요. 재밌을 것 같잖아요. 제가 도쿄 FM 한번 게스트로 가서 일본어로 라디오를 해봤었는데 이번엔 제가 두 분을 불러서 자리를 마련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좀 읽었으니까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혼자 하는 거라서 노래는 옆에 그냥 BGM처럼 틀어둘 거라 제가 돌디가 따라 부를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도희의 도란도란과 함께하는 사연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과감했던 도전입니다. 재밌겠죠? 근데 사연 신청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주제가 바뀔 거라서 또 다른 사연들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Say My Name의 엑소엑소 듣고 올게요. 제가 고른 거예요. 잘 들리나? 좀 크게 해야 되나? 어때요? 이 정도? 굿? 오케이. 나중에 노래하는 그런 라이브 코너도 해볼까 봐요.
근데 아직 첫 방송인데 너무 김칫국. 재밌으면 됐어. 노래 좋죠? 저희 Say My Name의 노래입니다. 수록곡 맛집이니까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Say My Name의 엑소엑소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강대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6살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제 차를 타고 펫 페어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반려동물이 없었지만 강아지를 좋아했기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해서 행사장 구경을 하는데 유기견을 분양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엔 강아지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마른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보호소 케이지에서 나가려고 한 것 때문인지 얼굴과 이마에는 상처가 있었고요. 그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직원분께서 입양 의사가 있는지 물어오셔가지고 아직은 없다고 하니까 친구들과 직원분이 한번 안아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되었네요. 강아지 용품을 사고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그때부터 제 삶이 좀 더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강아지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애견 모임에도 나갔는데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TV를 보면서 Say My Name의 무대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팬이 되자고 해가지고 서울 아티걸 팬 콘서트에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직 강아지와 같이 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결정했던 것이 저의 인생의 많은 것을 바꿔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곡은 Say My Name의 Say My Name 추천합니다. 우와, 이 사연을 읽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정말 이 강아지라는 존재가 인생을 많이 바꿔준 것 같아서 저도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강아지한테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로 바뀌게 되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사연자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 것도 강아지에겐 정말 행복이었을 거예요. 너무 좋은 일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고양이를 5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그 차도에서 사고를 당해서 좀 아팠던 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차 타고 가다가 발견해서 집에 데려온 아이들인데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만 있다면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그쵸, 너무 따뜻한 이야기죠. 멋진 로미 부부.
반려묘. 도마뱀 키워요. 오, 도마뱀. 그리고 동물과 함께 살 때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도 읽어볼까요? 사연이 재밌는 게 많이 와가지고 고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민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생 처음으로 엄마 몰래 학원을 가지 않고 Say My Name 대면 팬싸를 출격했어요. 방학 때 Say My Name 언니들이 컴백을 해서 대면 팬싸에 응모했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날 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응모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고 Say My Name 언니들을 보러 갔어요. 학원은 6시였는데 팬싸를 가려면 4시에는 나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미리 나가서 미리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일찍 나갔답니다. 대면 팬싸는 8시였는데 딱 학원 끝나는 시간에 알맞게 끝나서 엄마한테 걸리지 않고 언니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 몰래 보러 가고 싶은 여자 김도희 사랑해. 곡은 Say My Name의 1, 2 추천합니다. 이유는 Say My Name이 엄마 몰래 1016번도 보러 갈 수 있을 만큼 1016번도 보러 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여자들이라. 멋진 사연이네요. 저는 민서님을 봐서 좋지만 어머니가 혹여나 이 방송을 듣게 되신다면 네, 등짝 스매싱 조심하시고요. 너무 귀여운 롬이네요. 방학 때 컴백을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방학에 컴백하는 게 좋으세요? 항상 궁금했어. 좋구나. 하긴 방학에 조금 학원 안 가고 학원은 가겠구나. 학교를 안 가니까 좀 널널하려나. 근데 직장 다니는 로미들은 방학이 없으니까 힘들겠다. 괜찮아. 내가 힘을 주겠어. 겨울 컴백이 힘들다면서요? 겨울에 이제 밖에서 대기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추우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항상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냥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했던 도전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혼자 한국에 간 것이었습니다. 오! 제게는 이렇게 큰 도전이 처음이라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도중에 스마트폰도 작동하지 않아 길을 확인할 수 없게 되거나 불안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그 덕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공부해왔던 한국어를 실제로 써보는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ay My Name을 좋아하게 된 뒤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어요. 항상 다양한 일에 도전하는 언니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 저도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스스로 도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이번 도전이 지금의 나의 다양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곡은 Say My Name의 XOXO 추천합니다. 와, 근데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가까워도 해외니까 이렇게 해외에 가는 게 정말 사실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텐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겁이 많은 성격이라서 도전을 잘 못하는데 21살이 된 올해 갑자기 도전 정신이 이렇게 받쳐져가지고 여러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혼자 해외여행을 가보는 그런 목표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미들이 도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여행을 갔는데 하다못해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가서 여행을 하는데 핸드폰이 안 되면 어떡해?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다들 갖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에 의존해서 막 정보를 찾고 얻고 하는데 핸드폰이 사라진다면 정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도전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도 감사합니다. Say My Name도 꼭 응원하고 저희도 이 언어의 장벽을 뚫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맞아. 이런 것도 저도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가봤는데 괜찮더라. 약간 스마트폰을 안 쓰고 이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않던 세대의 분들은 뭔가 오히려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없이도 약간 뭔가 지도도 더 잘 보실 것 같고 저는 항상 핸드폰으로 지도 어플로 보니까 종이 지도를 봤을 때 과연 내가 이거를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표지판을 봐도 잘 내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저희 멤버 준이도 뭔가 그런 혼자 아직 어디 나가는 거를 조금 무서워해가지고 항상 저나 언니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사실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라 혼자서는 무서운 게 아직은 맞아서 저와 준이는 앞으로 조금 더 붙어 다닐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라디오를 2시간 하기로 했잖아요. 러닝 타임을. 근데 제가 2시간 동안 라디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사연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고르는 게 아쉬워서 지금 3개 골라놨다가 지금 즉석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정말 많이 왔거든요. 오, 아이고! 아,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마이크에 자꾸 부딪히네? 오, 도리 언니를 사랑하는 리코짱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과감했던 도전은 유학을 그만두고 꿈을 위해 일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와, 저는 2년 동안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K-팝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음에는 제가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언니도 그렇고 여러 아이돌 분들로부터 행복을 받았고 지금의 아이돌이라는 꿈도 얻게 되어 진심으로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학했던 나라의 작별을 고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돌아와 아이돌이 되기 위해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도희 언니와 무대에서 함께 공연할 수 있는 아이돌이 될 테니 꼭 기다려주세요. 도희 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곡은 Say My Name의 Be a Star. 난 오늘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다. 그리고 아이즈원의 With One. 아이고 발음이 With One 이라는 곡도 추천받았습니다.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 아이돌이라는 꿈이 그냥 예쁘고 춤 노래 잘하면 되겠지. 근데 그건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가진 노력이 필요한 것도 정말 맞거든요. 왜냐면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언제나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었고 화이팅입니다. 꼭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같이 콜라보 무대도 하고 그래요. 인코드에서 데뷔하는 건 아니야. 아니면 Say My Name 영입?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사실 로미들은 다 Say My Name이에요, 이미. 로미 플레임이 8롬이잖아요. 8명을 팔로 따라가는, 이제 사랑을 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팔롬이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존재죠, 저희랑. 감사합니다. 토미 언니가 있었다면 이 곡 추천 정말 감동했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노래 한 곡 틀을까요? 추천받은 아이즈원 선배님의 잠깐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즈원 선배님의 그 이름에 뭐라고 해야 되지? 별표? 꽃 모양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감성이 있어요. 이름만으로도 뭔가 이 매력을 주는, 이게 노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별표가. 네, 그러면 노래 한번 들을까요?
토미 언니 목소리. 너무 좋은 노래네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 가사에서 이렇게 와닿는 그게 좀 아무래도 클 거잖아요. 다들 자기의 모국어가 있겠지만 저는 한국어를 들었을 때 이 와닿는 이 감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인생에서 평생 써오던 이 모국어가 전해주는 이 감동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들 울지 말아요. 근데 저는 뭔가 눈물이 난다는 사람에게 항상 그냥 울어도 된다고 하는 편이라서 감정을 묵혀두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슬픈데 어떡해. 감동적인데 어떡해. 눈물이 나는데 어떡해. 울어야지요. 그리고 나의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렇게 팬분들께서 노래를 듣고 감동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가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게 일단 첫 번째인데 저는 로미한테 저희 팬분들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항상 저의 그 노래에 대해 칭찬을 받은 날에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노래에서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어서 제 목소리를 단번에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왜냐면 저는 노래를 하면서 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목소리가 명함 같은 가수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다 전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가수. 그리고 항상 들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안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
저는 저는 노래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이랑은 또 목소리가 다르니까 저는 아, 저 때 왜 저렇게 불렀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저 때 아, 목소리 왜 저래? 이러는데 제가 제가 이제 후회를 하는 과거도 루미들은 다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기차를 타고 아이유 선배님의 기차를 타고 커버했던 것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건 항상 있는 마음이지만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입덕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사실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약간 이미지 중심적으로 가는 것도 또 있다 보니까 뭔가 도희가 예뻐서 입덕하게 됐어. 이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그렇게 예쁜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입덕했다고 하면 정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 너무 행복합니다. 이 가수로서 인정받게 되는, 인정받는 것 같은, 인정해주시는 것 같은 이 행복함. 더 잘할게요, 제가. 제가 많이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가지고 지금뿐만은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싶고 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요 근래 많이 커져가지고 네 열심히 하려고요. 저희 Say My Name이 실력파 그룹이다. 이런 게 당연하게 생각이 들도록 저도 멤버들도 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차를 타고가 나중에 정말 이제 더 성장한 그때 제가 19살이었으니까 성장해서 20대의 도희가 다시 커버해본 어른이 된 도희의 기차를 타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루미분들 추천을 받고 그 영상을 다시 봐봤는데 완전 애기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1, 2년 사이에 엄청 변한 것 같아요. 곧 이제 커버곡도 준비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하고 싶은 곡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 잠깐만 사연 몇 개 읽었더라? 4개 읽었죠? 네 번째까지 했죠? 응응응응 4개. 되게 아이돌을 꿈꾸는 루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와, 다들 사연을 너무 잘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길게 잘 써줘서 너무 좋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슈크림 붕어빵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로미입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몰래 잠시 핸드폰을 봤는데 제가 매우 매우 좋아하는 아이돌 Say My Name의 첫 팬 콘서트 아티걸 공지가 뜬 거예요. 제가 항상 바라오던 Say My Name의 첫 단독 공연이어서 아,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어머니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앨범 한두 장 사는 거를 늘 눈치 보며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았어요. 앨범도 안 됐는데 콘서트를 과연 허락해 주실까?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몰래 가기로 했어요. 헤헤. 아, 콘서트가 열리는 토요일은 부모님 두 분 다 무지무지 바쁜 날이라서 매우 늦게 귀가하십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 육지 당일치기를 계획했습니다. 육지 당일치기. 철저한 계획을 짜면서 한 달을 보낸 후 어느덧 디데이가 되었어요. 아침 8시 공항으로 가서 서울 김포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렸어요. 정말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2시간 동안 이동해 콘서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Say My Name의 첫 팬콘서트는 정말 꿈 같았어요. 처음으로 가본 콘서트였는데 너무 즐거웠고 절대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몇백 킬로미터를 지나와서라도 아, 올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Say My Name이 정말 예뻤습니다. 앵콜까지 끝나고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비행기 시간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23시 전 귀가. 부모님이 오기 전에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또 지하철을 타고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았어요. 그리고 제주도 날씨를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신의 벌이었을까요? 제주도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지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탑승 시간까지 다리를 덜덜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지연되거나 운행 취소가 된다면 내일 부모님께 어떤 변명을 할지 계획하면서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했죠. 정말 다행히도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운행했습니다. 좌석에 앉은 후 긴장이 싹 풀렸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착륙을 하려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쉽지 않았어요. 30분째 같은 하늘을 빙빙 돌았습니다. 아이고, 조금 무서웠지만 착륙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엄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이걸 받을지 말지 한참 고민하다가 안 받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받았어요. 엄마가 친구랑은 잘 놀고 왔냐고 했습니다. 맞아요. 엄마한테 들킬까봐 시내에서 친구랑 놀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아직 하늘 위에 있었으므로 통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계속 전화가 끊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때는 진심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번뜩 떠오른 순발력으로 지금 눈이 와서 통신이 잘 안 되나 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 때문인 척 전화를 뚝 하고 끊었어요. 계속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지금 눈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 거다 하며 전화를 뚝뚝뚝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제서야 전화 세례가 멈췄어요. 마침 그때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무모하고 과감한 도전이었지만 저의 세상을 한층 더 확장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른도 없이 저 혼자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본 경험은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았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저의 한계를 무작정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시도조차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을 겪은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세이마님 덕분입니다. 저를 자신감 넘치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울만음의 노래. 이 노래는 팬콘 닷공 앵콜곡으로 나왔었는데요. 현장에서 듣고 완전 빠졌습니다. 언제든 불러줄게. Say my name 사랑해. Say my name의 Say my name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 정말 굉장한 도전이네요. 육지 당일치기라니. 저도 한번 스케줄 때문에 육지, 저는 이제 해외 당일치기로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비행기를 하루 두 번 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도 모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제주도 간지 좀 됐는데 가고 싶네, 오랜만에. 뭔가 덕질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하면서 하는 도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연을 보니까 아이돌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덕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뭔가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메이현이랑도 같이 있지 선배님 콘서트나 가보고 싶고 그런데 꼭 가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밥은 먹었습니다. 왜 카메라를 켜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제가 꼬질꼬질한 상태여가지고 화장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모자 쓰고 있는데 이 이제 도란도란 하면서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보이스로만 나가고 가끔씩 이제 좀 가끔씩은 한 번씩 이제 이벤트처럼 화면 켜서 보라로 보이는 라디오로 해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겠죠? 저희 매니저님도 퇴근하면서 듣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밌다고. 다행이네요. 음, 되게 짧은 사연도 있는데 이제 여섯 번째 사연이죠.
여신도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닉네임 마음에 드네요. 럭키드로우를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럭키드로우가 랜덤이다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도희랑 촬영권이 너무 갖고 싶어서 큰맘 먹고 도전했는데 도희를 뽑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 노래는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추천합니다. 와, 완전 럭키걸이네요. 저를 뽑다니. 럭키드로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랜덤이어가지고. 럭키, 럭키 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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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마이크를 연결해서 아이패드에서 이 방송을 켜고 있는데 그 아이패드 배터리가 2% 남았어요. 저 2시간 해야 되는데 11시까지도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꼬르꼬르. 어떡하지? 아, 2% 남았어요. 망했다. 다음에 충전 잘해서 올게요. 충전기 있는데 마이크 연결선이랑 충전기 그거랑 똑같아. 연결 그거가 단자가 똑같아가지고 충전기를 꽂으면 마이크를 못 씁니다. 아이고. 첫 방송이라 그런지 되게 실수투성이네요. 말도 많이 더듬고. 그치만 재밌으셨죠? 아, 어떡해. 1% 남았어. 여러분, 죄송해요. 첫 방송이니까 첫 방송이니 첫 방송이니 오늘은 1시간만 한 걸,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라이브 해보다 보니까 그 라이브 하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꺼지면 다시 보기도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보기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FM 12.9 도희의 도란도란 DJ 돌디였고요. 여러분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활기차게 보내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바이바이!